예, 오늘은 발목 접질림에 대해서 좀 해보려 하거든요. 예, 발목 예, 한 번씩 접질린 경험들이 있으시죠? 예, 있죠. 그리고 지금도 아마 발목이 조금 자주 접질린다거나 이런 분 계시지 않으셔요?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셔요. 근데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소리는 듣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려 하거든요. 자, 예,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그렇지만 한 번 이상 이렇게 발목을 접질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발등 부분에 발목 부분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그런 예, 경험들 예, 있으신지 예, 예,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이후부터 발목이 점점 이렇게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이래도 아니 무리라기보다 접질리는 횟수가 가끔씩 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걸 발목 불안정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 요거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발목 접질림 삐었다고도 하잖아요. 염좌는 이제 사고나 외상에 의해서 급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염좌가 있으면 그 손상 정도에 따라서 병원에서 제시하는 치료 방법을 준수하는 게 좋아요. 왜 예, 그런 거 아니? 급성 질환이니까. 근데 다 치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딘가 막 울퉁불퉁한 길이나 이런 데서는 발목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접질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발목 연골이 손상되거나 발목 관절염 등으로 이렇게 만성 질환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이제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보면 발목 염좌는 현대의학에서 인대가 손상된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발목이 접질렸을 때 인대가 손상된 곳이라고 해서 병원에서는 치료의 범위를 인대에 한정시켜서 치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대가 완치되었는데도 그 후에도 발목 불안정증이나 발목 연골 손상이나 발목 관절염 등 그런 만성적인 후유증이 남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발목 염좌를 치료한 후에 발목이 만성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이제 치료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외상이나 사고로 인해서 인대가 손상된 것은 맞는데 그 인대뿐만 아니라 근육까지도 충격을 받아서 심하게 경직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경직되니까 그 근육은 자기 역할이 발목 보호라는 역할이 큰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발목이 만성질환으로 진행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적 경험을 보면 인대 치료와 병행해서 이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면 그러면 만성질환으로 진행되는 그걸 예방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다음에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을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산병원에서 현대의학적인 정의를 보면 염좌, 즉 우리가 접질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거 아니 인대가 사고나 외상 등에 의해서 손상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삐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인대는 관절을 안정화시켜주고 단단하게 해주고 관절을 정렬해서 유지해주고 그리고 관절이 정상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제한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인대가 하는 이제 손상이 되면 음, 인대가 찢어지거나 늘어나서 관절을 유지할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하면
염좌된 관절이 늘어나서 뼈가 탈골되거나 관절이 정상 범위 밖으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좌를 1, 2, 3단계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제 1단계는 경도, 그다음에 2단계는 중등도, 3단계는 고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1단계는 그야말로 인대가 미세하게 찢어져 가지고 뭐 관절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정도 단계. 이런 단계는 치료를 안 해도 그냥 저절로 회복이 되거든요. 2단계는 인대가 부분적으로 찢어져서 관절의 안정성이 망가진 상태, 경도나 그때는 중등도로 망가진 상태, 그런 상태를 네. 말하고, 3단계는 인대가 완전히 찢어지거나 파열되어서 관절의 안정성을 손실한 상태를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고 있고, 그 원인은 외상이에요, 외상. 그러니까 운동이나 강한 충격 등의 사고에 의해서, 그죠? 접질리는 게 사고잖아요.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증상 같은 거면 우리가 이게 이미 경험도 해봐서 다 알아요. 음, 뭐 압통도 있고, 관절에 뭐 붓기도 하고, 통증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중등도 혹은 심한 염좌의 경우에는 관절 모양과 기능이 변화될 수도 있고, 관절이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느낌도, 그다음에 헐거운 느낌도, 뼈가 제 위치에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뭔가 관절 움직임이 정상을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 등의 증상들을 호소한다 하거든요. 요 진단은 그냥 우리가 접질러 봤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죠? 대부분 붓고 멍이 나 있어요. 외상으로도 바로 알 수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인대 조직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대부분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 촬영하죠. 그죠? 그런 거 아니 혹시나 이제 뼈가 상했는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정밀하게 보려고 하면 초음파 검사도 하고요. 어제 마침 그 명의에서 발목에 대해서 나왔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접질려 가지고 이제 뼈가 살짝 어, 부서져 가지고 뼈가 조그마한 부스러기 뼈가 다른 데 이렇게 이동해 있어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 환자분을 괴롭히는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MRI나 CT를 찍어봐야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접질림의 정도가 무지 심하다. 그러면 초음파나 MRI, CT 이런 것도 찍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에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아니? 보존 치료를 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아니면 물리나 재활 치료를 하고 수술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이제 부상 직후에 우리가 보통 접질렸을 때 염좌가 오면 얼음찜질을 많이 하죠. 막 부어 있을 때, 그죠? 그거는 너무나 좋은 치료법입니다. 우선 이 저 부종을 줄여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퍼져가지고 찢겨져가지고 이 뭐 혈액이 계속 나올 경우에는 우선 급하게 지혈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얼음찜질이 우선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통증이 조금 줄어들면 온찜질을 해야 됩니다. 얼음찜질보다는. 얼음찜질은 그 직후에 약 한 두세 시간 안에 하는 거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 얼음찜질보다는 온찜질을 해야 흐름이 좋아져서 이제 면역계통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보존 치료를 위해서 목발, 그죠? 뭐 분목을 하거나 아니면 깁스 같은 걸 하는 거 보셨죠? 그다음에 약물 치료로는 수염 진통제를 써가지고 이제 통증과 부종을 줄여주기도 하고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는 중점을 근육 강화에 두어요. 병원에서는 그런 거 아니 근육이 강화되면 딱 잘 잡아줄 수 있잖아요. 관절을. 그러니까 관절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로 근육 강화하는 치료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치료는 3단계 이상의 그런
음, 아주 고도의 염좌가 있을 경우에 어떤 인대가 손상됐는지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인대를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재건하기도 하고 이식하기도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병원의 치료 방법들은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고 주변에서 많이 보셔가지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런 치료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치료입니다. 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어? 염좌의 경우에는 환자의 약 80배에서 90%는 완전히 회복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3단계 그 고도의 염좌도 잘 회복이 된답니다. 그렇게 실제로 회복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합병증이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죠. 회복이 됐는데 이상하게 만성적인 관절 동통이나 부종, 기능 제한 이런 게 겪어져 가지고 골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회복이 잘 됐는데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사항이죠. 이제 병원에서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히 맞는 내용들이죠.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셔도 되겠어요. 사고와 손상을 피해야지, 그죠? 사고도 손상도 피해야 되고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도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접질릴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거, 요거는 당연히 관절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요거는 뭐 염좌가 있은 후에도 필요한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갑작스러운 사고니까 운동을 할 때 강도를 갑작스럽게 늘리거나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되고 순차적으로 강도를 늘리라고 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 종목과 다리에 잘 맞는 편한 신발을 착용하면 접질림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보호장구를 착용해서 활동을 하면 훨씬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죠. 그죠? 당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운동을 하거나 뭐 할 때 서두르지 마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하지 말고 좋은 신발도 신고 맞는 신발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발목 염좌를 현재 병원에서 치료하는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요 치료를 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염좌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검사부터 해서 손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 진단 정도에 따라서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추천하고요. 근데 이제 80에서 90% 환자가 완전히 회복된다고 하는데 그 치료도 잘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만성질환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내용은 없어요, 병원에서는. 저 잘 접질려요. 또 이렇게 접질려요. 막 가끔씩 접질리고 불안정해요. 이러면 그거 한번 삐어서 그래요. 접질렸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발목 염좌가 완치되지 않고 만성질환으로 발전하는 그 이유는 현대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에서는 발목 염좌를 인대의 손상으로만 정의를 해서 그 치료의 초점을 인대 회복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대가 회복됐는데도 이런 예후, 그러니까 만성질환의 예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 잘 생각해 보시면 접질렸을 때 인대만
인대만 손상이 됐을까요? 그 주변에 다른 것들은 손상이 안 됐을까요? 우리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발목을 보호하는 네 개의 기둥이라고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 강의 때. 무릎도 사각기둥이 보호를 하고 있죠. 안정적으로. 그죠? 발목도 마찬가지로 버티고 지지하고 이동하고 움직이는데 역할을 크게 하기 때문에 발목의 안정성이 최고의 관건입니다. 근데 그 안정성을 제공해 주는 게 발목 관절에서도 인대도 있지만 더 크게 역할을 하는 게 그 발목 주변으로 지나가는 근육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발목 염좌가 왔을 때 인대도 손상이 있지만 그 근육들이 손상을 받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근육들이 경직이 많이 와요. 그리고 뭉쳐요. 이 발목 염좌가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치료의 범위를 인대 회복에 국한시키지 않고 좀 더 넓혀서 어, 발목 주변의 근육들에게까지 치료의 범위를 넓혀서 해봤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 그러면 예후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염좌로 인해서 불안정증이나 아니면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만성 질환으로 진행되는 그게 훨씬 적고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치료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니까 반복되는 발목 염좌, 급성 염좌가 아니고요. 오늘 딱 한순간에 나타난 염좌가 아니고 이제 한번 크게 염좌가 난 이후에 우리가 반복되는 염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목 불안정증 뭐 이런 어, 그런 염좌의 원인은 실질적으로 근육의 경직을 풀어주지 않은 데 있다. 그래서 근육의 경직을 풀어주면 발목 염좌 반복되는 게 많이 없어지더라. 그리고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것도 예방이 가능하더라. 저는 이렇게 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료를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지금 인대의 손상은 만약에 염좌로 인해서 인대가 손상된 거는 병원 치료를 통해서 3, 4주 뭐 길게는 3개월 정도면 다 회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대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근육은 치료를 안 해주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을 치료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음. 이렇게 발목 염좌 이제 삐는 모양 보이시죠? 왼쪽 오른쪽 그죠? 이렇게 접질린 경험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아마 오른쪽에 보이는 요 외측인대 손상되는 요 부분이 이런 케이스를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약 비율이 이게 85% 외측인대 손상이 85% 정도 되고요. 이 내측인대 손상이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인대 찢어진 모습들 보이셔요? 그죠? 여기 뭐 상처라고 찢어짐 써 있죠? 영어로. 요 내측으로도 인대 찢어진 것들 보이시죠? 이렇게 인대들이 손상을 입어요. 요거는 이제 완전히 파열이라서 이 정도면 고도입니다. 고도 3단계. 근데 이렇게 파열되지 않아요. 보통은 그냥 흠집 나듯이 조금 파열이 돼도 우리 발에 멍이 엄청 많이 듭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언제든 해주세요. 내측과 외측 손상 비율, 그죠? 외측이 85% 정도, 내측이 15% 정도. 어, 외측 관절이 외측 관절이 내측에 비해서 불안정하고 내측 인대에 비해 손상이 많이 가해진다고 하거든요.
주로 이제 거골과 비골 인대가 많이 이제 손상이 된다는데 그 내용이 이따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아까 말한 문제점은 이제 인대 손상 방치 시 문제점이라기보다 치료를 잘 했는데도 문제점이에요. 이제 발목 불안정증이나 연골 손상, 관절염으로 발전을 하더라. 이런 문제점을 아까 말씀드렸었죠. 발목 불안정증을 살펴보면 걷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지거나, 그죠? 주로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이거나, 발목을 돌릴 때 소리가 나고 뻐근한 통증이 있고, 발에 힘이 실리지 않고, 좀 풀려서 주저앉는 그런 느낌. 음, 그런 것들이 주요 증상이고, 뭐, 옆에도 주요 증상을 써놨어요. 그죠? 근데 이거 방치하면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으로 진행이 된다. 요런, 불안정증이 주로 많습니다. 접질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발목,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연골이 손상이 돼요. 손상이 돼서, 발목 손상 이후에 지속적으로 통증과 불편함이 있고, 발목에서 소리가 나거나 관절에 걸리는 느낌이 있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발목에 통증이 있고, 발목 관절의 움직이는 정도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계속 부어 있고 관절이, 그죠? 이런 연골 손상 증상은 20대에서 30대에 주로 많다고 해요. 그리고 남성들이 주로 70%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접질림 이후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방치하게 되면 결국 관절염으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발목 관절염이 있다는 것은 무릎 관절염하고 똑같죠. 그죠? 음, 극심한 통증도 있고, 무리하면 붓고, 더 진행되면 항상 발목이 부어 있고, 발목 모양이 점점 변형이 되는 것도 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내 발목은 젊었을 때 이뻤는데, 막 갈수록 막 굵어지고 딱딱해지고 모양이 안 좋아지는 발목이 이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변형, 나이 들면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이 관절에 많은 무리가 와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려면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뭐 치료 쪽에 이제 중점을 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력 강화를 해서 발목 안정성을 기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치료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어, 지금 병원에서 하는 치료, 예방법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근육 치료를 추가를 해주면 그러면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발목을 이렇게 발목 염좌가 주로 오는 근육은 바깥쪽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저 아까 85%의 손상이 온다고 하는 어, 바깥쪽에 위치한 근육은 비골근, 장비골근하고 단비골근이에요. 요 놈들이 손상을 많이 입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 15% 내측으로 이렇게 염좌가 있을 때 그때 해당되는 근육들은 우리가 족저근막염 할 때 살펴봤었는데 후경골근이나 장무지골근, 장지골근 얘네들이 또 안쪽에서 이 보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발목을. 그래서 얘네들이 잘 다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시죠. 요 그림 보이시죠? 지금 외측으로 지금 외측에 우리가 이렇게 접질려 가지고 여기가 이게 보면 이게 뼈 이름이 비골이에요, 비골. 우리 복숭아뼈. 여기는 뒤꿈치뼈, 그죠? 종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골과 종골을 이어주는 요 인대 있죠? 이걸 종비인대라 그래요. 종골과 비골을
이어준다. 딱 붙잡아주고 있다. 그래서 종비인대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복숭아뼈 비골하고 요 앞에 뼈 있죠? 요걸 거골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거비인대라 그래요. 아까 앞에서도 거비인대가 손상이 많이 된다고 그런 말씀, 그런 말 본 적이 있으시죠? 제가 뒤에 가서 이야기 해드린다 했잖아요. 요 종비인대와 거비인대가 손상이 크게 와요. 외측으로 접질리면. 근데 이 종비인대하고 거비인대만 손상이 오느냐? 이제 오른쪽 그림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보면 종비인대 있죠, 여기. 요게 종비인대입니다. 요게 거비인대고, 그죠? 요 옆에 왼쪽 그림에서 봤던. 근데 복숭아뼈, 이 비골 복숭아뼈 밑으로 지나가는 요거 보이셔요? 요 근육에서부터 시작해서 힘줄로 이렇게 건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요 근육에서 쭉 시작해서 요 뒤에 밑에 쪽으로 형성하고 있는 이건 힘줄이에요, 힘줄. 얘네들은 인대고. 요 두 개 녀석 보이셔요? 근육? 요게 이제 브레비스라 하잖아요. 요게 있는 녀석이 단비골근. 단비골근이고, 요 녀석, 롱구스라고 써 있잖아요. 요 녀석, 요 녀석이 장비골근이에요. 그럼 접질렸을 때 인대가 이렇게 파열이 될 정도로 접질렸는데 얘네들은 충격을 안 받았겠습니까? 요 두 개는? 요거, 얘네들도 충격 받았겠죠? 그죠? 네, 네, 요거예요, 핵심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응? 지금 요 인대만, 거비인대하고 종비인대만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니고, 접질렸을 때 요 근육들도, 요 근육들도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음. 그래서 요 근육들이 심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깜짝 쥐가 나요. 경직이 돼버려요. 그리고 경직이 안 풀려요. 요놈들 경직이. 그래서 계속 괴로운 거예요. 얘네들이 지 역할을 못 하잖아요. 경직이 돼가지고 이제 뭉치거든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럼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지 역할을 못 하니까 요 관절은 어떻게 했어요? 발목 관절은. 인대는 다 치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놈들이 잡아주는 안정적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목 관절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해지는 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러면 연골도 손상이 될 수가 있고 여기 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왜 관절에 염자가 왔을 때 요 근육들을 풀어주는지를 이해 이제 하시겠어요? 저는 요 근육들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보면 예후가 좋아지더라고요. 선생님들 요거 보이는 거는 이거는 인대 아니에요. 여기 보이는 거는 요거는 인대가 아니고 요 건들이 이렇게 잡아주는 게 없으면 요건 벨트예요, 벨트, 지대. 요 얘네들이 이렇게 딱 건들이 뼈에 잘 이렇게 달라붙게 이 너덜너덜하지 않게 딱 묶어주고 있는 거예요. 손목 터널 증후군 할 때 이런 벨트 지대가 손목에 딱 이렇게 신경이나 혈관들을 딱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런 거는 인대가 아닙니다. 혹시나 인대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제 외측으로 손상이 왔을 때 얘네들도 이 근육, 단비골근이나 장비골근이나 얘네들도 아, 충격이 크겠구나. 요 느낌이 있으셔요? 네, 와, 좋습니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네들을 치료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요 근육들을 타고 제가 치료를 해드려요. 풀어드려요. 그거 실제로 요 부분쯤,
실제로 요 부분쯤이요. 무진장이 아프셔요. 무진장이. 아픔의 정도가 참을 수 없이 아파요. 그리고 요쪽에서도 많이 아프셔요. 여기 요 부분이 극도로 아프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잘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위에 부분도 풀어야 되고요. 요 손상이 그렇게 근육까지도 온다 보시고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장비골근, 단비골근은 얘네들이 아닙니다. 이 앞에 부분이 아니고요.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음, 예. 그럼 잘라져 있는 부분 있죠? 요 녀석들. 응? 네. 요 녀석들이 장비골근, 단비골근이에요. 얘네들은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앞기둥, 발목을 보호하는 앞기둥이라고 했죠. 앞기둥. 요 앞면으로 가잖아요. 앞면으로. 발등 쪽으로 가고 있는 근육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옆면이 접질렸을 때는 얘네들이 얘네들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근육들이. 그거를 보면 이제 요 녀석들이에요. 요 녀석들. 요 두 개. 요게 장비골근, 요게 얘는 아닙니다. 얘는 여기에서 두 개가 나눠져요. 예, 예, 예. 그죠? 여기서 요 뒤로도 이렇게 나눠지고 요 두 개 보이셔요? 얘는 제3비골근이라고 해서 앞기둥이에요. 앞기둥. 앞면으로 가고 있어요. 음. 요 놈이 지금 두 갈래 길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치료를 할 때 요 근육, 요 부분을 치료를 해주고 근육을 많이 풀어줘야 되고 이쪽까지도 풀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많이 아프셔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점을 이 트리거 포인트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통증 유발점. 이 비골근에서는 요 두 개인데 실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밑으로 이 밑으로 다 아프셔요. 그래서 근육과 요 밑에 있는 건들을 좀 건드려 주셔야 돼요. 여기를 혹시 지금 발목 접질림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잘 찾아서 한번 이 복숭아뼈 뒷면입니다. 뒷면에서 요 비골이라는 뼈를 타고 쭉 가주시면 돼요. 요 복숭아뼈 뒤쪽으로 이렇게 쭉 가주시면 돼요. 음. 이해되시죠? 어디를 치료해야 될지도 아시겠죠? 예, 예. 그러시면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안쪽으로, 이해는 안쪽으로 되는데 이거 거 보셔요. 이것도 보이시죠? 이제 제가 아까 바깥쪽 설명을 드렸으니까 안쪽도 그냥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보면 여기 이제 요거 아까 비골이었는데 요거는 경골이에요, 경골. 정강이뼈. 응? 경골이라 하고 이게 종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대는 종경인대라고 해야 되겠죠. 아까 종비인대 했으니까. 근데 말을 거꾸로 해요. 경종인대라 그래요. 요 인대는 경종인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거골에도 붙어 있는 얘는 경거인대라고 합니다. 응? 아마 이 뼈가 크기 때문에 큰 거를 위주로 이렇게 말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종인대, 경거인대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안쪽으로 접질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 경종인대와 경거인대가 손상이 주로 되겠죠. 근데 인대가 손상될 만큼 심한 충격이 왔으면 자, 이게 복숭아뼈예요. 안쪽. 응? 안쪽 복숭아뼈. 이 복숭아뼈 밑으로 흐르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요 세 개의 줄기 보이시죠? 그죠? 요게 이 족저근막염에서도 이렇게 지나간다고 제가 설명드렸어. 근데 요 복숭아뼈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요 세 개의 근육의 힘줄이에요. 이건 힘줄. 이 세 개 근육의 힘줄. 요 놈들도 손상이 있었겠죠. 그죠? 엄청나게 깜짝 놀라는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요 세 개의 근육도 얘네들도 경직이 됩니다. 그리고 뭉쳐요, 서서히. 그래서 안쪽으로 손상이 오신 분들은 요 세 개의 근육들을 풀어주셔야 돼. 치료할 때. 그러면 예후가 훨씬 좋아지셔요. 이제 내용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네. 안쪽에서 보면 안쪽에서 나타나는 후경골근이라는 근육, 그 근육, 후경골근이 요 빨갛게 지금 여기 지금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녀석 있죠? 요 친구, 얘가 후경골근입니다. 얘 이제 후경골근의 요 힘줄들은 저 발바닥 밑에 이게 붙어 있었어요. 이게 족저근막염한테 얘 때문에 발바닥이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후경골근의 경우에 여기는 접촉하기가 쉬워요. 복숭아뼈 뒤쪽으로 이쪽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무지 아파요. 이 부분을 풀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러면 후경골근이 많이 어, 풀리기 때문에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염좌 치료에.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장무지골근하고 장지골근이 있어요. 어, 똑같습니다. 장무지골근, 장지골근도 지금 이 복숭아뼈 밑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줘 보세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이 안쪽 염좌로 인해서 오는 그 합병증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후경골근 그죠? 이 친구는 이게 장무지 굴근, 엄지 굴곡 근육 그죠? 그다음에 이 친구는 네 개 발가락, 나머지 네 개 발가락 굴곡 근육, 장지 굴근. 얘는 장무지 굴근. 그러니까 얘가 장무지 굴근이고요. 얘가 장지 굴근입니다. 얘가 장지 굴근, 얘가 장무지 굴근이에요. 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통증 유발점 트리거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풀어주셔도 좋고 중요한 거는 요 위치 정도를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정도가 극통이 와요. 그래서 그 위치를 좀 많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요 족저근막염에서 봤던 근육 보이시죠? 요 한번 보셨죠? 지난 시간에. 어, 이렇게 보면 후경골근이 여기 있고 후경골근. 그다음에 장무지골근, 그다음에 장지골근. 이 네 개 발가락하고 연결되는 요 친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세 개가 실은 얘가 좀 크게 보여서 그렇지 실은 복숭아뼈 옆으로 지나갑니다. 복숭아뼈 옆으로. 다 복숭아뼈 옆으로 지나가요. 이렇게. 음. 그리고 장지골근이나 장무지골근은 옆으로 이렇게 해서 풀어준다는 거. 그죠? 지난번에 보셨죠? 이 그림도.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발목이 접질렸을 때 외측이나 내측으로 접질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외측으로 접질렸을 때도 내측도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외측으로 접질려 가지고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안쪽도 안쪽도 같이 굳습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안 풀렸을 때 급성기에는 3개월도 되기 전에 급성기에는 얘네들만 치료를 해줘도 좋지만 3개월 이후에는 안쪽도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또 안쪽뿐만이 아니고 얘네들이 그동안에 이제 손상으로 인해서 그 사고로 인해서 충격이 컸기 때문에
앞쪽과 뒤쪽도 마찬가지로 많이 뭉치게 돼요. 그래서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는 바깥쪽을 접질렸다 하더라도 안쪽도 풀어주고 앞쪽과 뒤쪽도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 말은 뭔가 하니 발목을 보호하는 사각기둥을 전체적으로 다 챙겨주셔야 완벽하게 좋아지실 수 있다는 그,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바깥쪽이 바깥기둥이에요. 발목을 보호하는 바깥기둥. 아까 안쪽을 접질렸을 때 그, 그 친구들이 안기둥이에요. 요 세 개의 근육이 안기둥이에요. 안기둥. 발목을 보호하는 안기둥. 그러면 발목을 보호하는 앞기둥. 앞기둥은 어디 있느냐? 앞쪽에 있어요. 보면 요 복숭아뼈 안쪽 바깥쪽을 구분점으로 해서 쭉 발등 쪽으로 가는 녀석들. 그러니까 요 안쪽으로 후경골근이 있었죠. 안쪽 안기둥에. 근데 앞기둥에는 이 전경골근이 있네. 이 전경골근이 초록색. 그죠? 그 다음에 안기둥에 장모지 굴근이 있었죠. 근데 여기 장모지 신근이 있네요. 신근. 그러니까 굴곡이 있으면 펴주는 신전도 있고, 그죠? 장지 굴근이 있었죠, 아까? 근데 장지 신근도 이 앞기둥에 있죠. 이렇게 앞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녀석들도 같이 풀어주시면 그러면 더 완벽하게 어, 발목 접질림 염좌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뒷기둥도 풀어주셔야 돼요. 뒷기둥. 뒷기둥은 아킬레스건을 형성하고 있다 그랬죠? 뒤꿈치. 제가 그래서 앞기둥, 뒷기둥, 이 안기둥, 바깥기둥을 구분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기억을 뭐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요 안쪽 복숭아뼈, 바깥쪽 복숭아뼈, 뒤꿈치 있죠? 요 세 개의 구분점을 가지고 제가 네 개의 사각기둥을 만들어 보라고 했을 거예요. 기둥 하나는 기둥 하나는 이 뒤꿈치에 붙어 있는 뒷기둥, 아킬레스건을 형성하고 있는 뒷기둥. 그 다음에 안기둥은 이 안쪽과 복숭아뼈 안쪽과 요 뒤꿈치뼈로 지나가는 요 안쪽으로 지나가는 기둥, 안기둥. 아까 안쪽이 접질렸을 때 그 근육들. 그 다음에 요 바깥쪽 복숭아뼈와 뒤꿈치 요 사이로 지나가는 바깥기둥. 요거는 바깥이 접질렸을 때 장비골근, 단비골근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일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안기둥, 바깥기둥, 뒷기둥.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여진 앞기둥. 요 복숭아뼈와 복숭아뼈 앞쪽으로 해가지고 발등으로 가는 이 사각기둥 보이셔요? 이제 그려지셔요? 그 사각기둥들이 우리 발목의 안정성을 엄청 확보해주고 있는 기둥들입니다. 걔네들이 접질렸을 때 그야말로 염좌가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걔네들이 근력 강화를 통해서 그리고 잘 풀어주는 걸 통해서 이 관절을 잘 보호해주면 그럼 안정성이 확보가 돼서 접질리는 것도 없어지고 음, 아까 말한 발목 불안정증이나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 같은 그런 만성 질환으로 이 진행이 되는 것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뒷기둥은 이게 비복근이라는 말을 쓰고 요 솔레우스라고 표현된 게 넙치근입니다. 비복근의 밑을 넓게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자미근,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요 뒤에 뒷기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얘네들까지 같이 풀어주시면 제가 볼 때 발목 염좌는 완벽하게 낫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각기둥을 한번 더 정의를 해봤습니다. 앞기둥, 뒷기둥, 안기둥, 바깥기둥. 이 무릎도 네 개의 기둥이 보호를 하고 있어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빠르죠? 원래 한 파트씩만 다루면 이렇게 빨라요.
이제 오늘 강의 지금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강의 들으시고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이크 켜시고. 발목 염좌 치료 가능성이 보이세요? 왜 발목 발목이 불안정, 굵어지는지는 알겠어요. 예, 예. 발목이 굵어지는 이유가 요 종아리 전체적으로 사각기둥이 제 역할을 못하면 관절에 과부하가 쌓여가지고 발목이